지금 저희는 두 번째 인물로 좀 가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요 옆엔 또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사 같이 보시죠.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분리 기소 최소 4개 재판 출석 불가피입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또 다시 분리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럼 받아야 될 재판이 뭐가 있느냐. 지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좀 너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죠. 대장동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이 이번에 있었죠. 그래서 같이 좀 이 병합을 신청을 한 상황이라서 병합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재판인 거고 아니면 별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위증교사가 또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최소 4번이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대북송금도 아직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수사의 끝은 결국 기소기 때문에 이것도 기소를 한다면 결국엔 2개를 묶는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최소 4개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네. 근데 지금 4개의 재판. 근데 이 4개 재판을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 지금 당무에도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건강이 어떤가? 권칠승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때를 쓰는 정치 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입니까? 정치 집단입니까?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날짜를 정확하게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상태라는 게 뭐 상황에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 네, 지금 권칠승 대변인 이건 쪼개기 기소다라고 강하게 또 비판을 하면서 건강은 어떻게 뭐 확신할 수가 없다. 이번 주 복귀도 장담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동석 위원님. 네. 이거는 검찰이 쪼개기 기소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민주당에서 언제는 계속해서 그 수사를 받을 때 출소를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냐. 결국 나눠서 기소 분리하지 해야 되지 않냐. 과거에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이번에 검찰에서 이렇게 뭐 나눠서 기소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나와요.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지난주에 그 선거 유세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건강이 회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뭐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계가 앞으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결국 당무에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재판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무를 계속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총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대표 체제 흔들기, 그러니까 내부 흔들기는 물론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무에 집중하기보다 본인 재판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동석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받으러 수시로 서초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당무 볼 수 있겠냐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대장동 2번째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권칠승 대변인이 그 전날에는 뭐 이번 주 안에 복귀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신장현 위원님. 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 것이냐 싶어요. 뭐 출석 저는 이제 일단 하리라고 봐요. 할 것이다 오늘. 예,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여러 재판에서 이제 출석의 의사를 또 밝혔고 잠시나마라도 출석한 이후에 다시 이제 퇴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걸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긴 이후에 민주당의 좀 워딩 스탠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서구청장 승리 이후에는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당의 메시지는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변호와 혹은 검찰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 비난, 이러한 좀 프레임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잘 대응하시되, 이제부터 당이 쏟아낼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 민생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 이러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이재명 당대표가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부터 나오는 당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민주당이구나라고 손을 들어주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는 좀 구분짓는 중요한 지침을 좀 내려줘야 한다.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난 6일에 있었던 첫 번째 재판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었죠.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호원동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대표님, 검사 측이 대표님 SNS 활동을 거론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검사 공소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좀 어떠세요? 주 2회에서 주 3회까지 이제 당무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첫 번째 재판에선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출석 안 할 수 없죠. 건강을 허락하는 한 재판에 갈 거예요. 이미 물건은 터졌으니까. 네. 문제는 검찰이 이번에 위증교사 혐의로 또 추가 기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4개가 될 거다. 네. 성남FC 3자 뇌물도 또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북 송금까지 가면 5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검찰이 정말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남용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조국 얘기했지만 그 온 나라를 흔들었던 때도 조국 전 장관 여러 나쁜 짓을 했다는 것 중에 나중에 유죄받은 거와 무죄받은 걸 좀 가려내야 되는데 검찰이 정말 그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쏟아 부어야 될 대상이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반대쪽에서는 분노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장동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을 먹은 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 자들에 대한 벌을 주려는 검찰의 의지가 있는 건지 거기에 특혜를 줬다고 뒤를 봐줬다고 하는 게 이재명 성남 당시 시장이면 그 이재명 시장에게 약정했다는 400 몇십억은 증거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좀 빨리 내놔야 이런 여러 기소와 재판에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아니면 수사권 남용이고 기소권 남용이다 이런 얘기 듣기 십상이다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또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어떻게 또 방어를 하느냐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뭔가 대장동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딱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